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저는 이제 짧고 좀 강렬한 강의를 좀 하려고자 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30분간 융합교육 CLIL 교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경이고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 계속 좀 외국에서 생활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만 한국에서 이제 다녔고 영어 교육을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5년 이상 영어 교육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리고 현재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책도 편집도 하고 직접 집필도 해보았습니다. 영어 교재랑 관련된 거. 그래서 늘 영어 교육,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늘 해오던 사람입니다. 20년 이상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에 만났던 수많은 교육 방법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 방법인 놀이 중심 학과목 영어 교육 CLI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 물론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인클래스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CLIL이 놀이식으로 접목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 설명드릴 거는 교육 트렌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CLIL에 대한 이론적인 간단한 설명 드리고 바로 교육 현장 속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4차 산업혁명.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거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는 굉장히 많은 직종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몇 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할까요? 22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분야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직종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직종들은 옛날에 저희가 공부했던 세대처럼 한 가지 전공 과목 가지고 그 한 가지 전공 과목만 파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소양, 과학적인 소양들이 쌓아지고 만나가지고 융합돼서 생성되는 다양한 직업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길러야 되는 세 가지 능력, 누구나 다 아시고 계셔요.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그리고 창의성, 요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중에서 오늘 강연 때 제가 많이 강조할 부분이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놀이식 CLIL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에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다양한 학과목들을 어떻게 융합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모두 다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육 정책 이슈에서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트렌드도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유학년제랑 융합교육과정입니다. 이미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자유학년제가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유학년제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고 참여와 활동 중심 수업, 이전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여와 활동 중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정 중심을 평가한다. 옛날에는 그냥 아웃풋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아웃풋이 아니고 어떠한 과정을 가지고 이걸 아이들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평가 시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융합교육입니다. 융합교육이다, 스팀 교육이다 해가지고 많은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융합교육은 다양한 과학기술, 인문학적,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 모든 게 다 통합된 통합교육 방법을 융합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현재 공교육에 도입해서 시행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지는 교육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선생님들은 굉장한 혼란 속에 지금 막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9년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했던 리서치 하나 참여를 했어요. 그때 리서치에 참여한 게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 학부생들이 과연 영어로 공교육 그 학교 현장에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체육 수업을 영어로 할 수 있을까? 어떠한 특정 학과목을 영어로 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리서치를 하였어요. 그래서 학부생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였는데 그때 나온 퀘스천 마크가 기존의 교과 과정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친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새로운 영어 교육 방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방법에 맞는 액티비티들이 자세히 설계가 되어 있어야지 이 융합 교육이라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LIL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C는 컨텐츠의 약자고 L은 언어의 약자고 I는 통합된 learning 해서 교육법을 CLIL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CLIL 교육법은 주로 어디서 많이 행해질까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나라인 유럽 쪽에서 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CLIL 교수법을 유아기, 아동기에 맞추어서 컨텐츠 제작을 하고 교수법을 발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아기 때 우선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놀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강의에서 놀이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어떤 놀이가 우리 유아기 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기, 우리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은 학습을 통한 지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학습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창의성까지 키울 수 있는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 발달기를 토대로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교육을 한 결과 영어 유창성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는 아시죠? 전 세계 몇이죠? 네, 1위입니다. 1위인데 이 표에서 보시면 31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에 있는 대다수의 나라들이 북유럽권 나라들입니다.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북유럽권 나라들이 1위부터 10위 안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CLIL 교수법을 학교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역에서 CLIL 교수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핀란드의 데이빗 마시 박사님이십니다. 핀란드의 언어학자죠. CLIL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옥스퍼드 프레스에서도 CLIL 교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영국에 이제 캠브리지 갔었을 때도 캠브리지 그 서점 전체 전면에 나와 있는 게 다 CLIL로 이렇게 완전히 도면이 되어 있었어요. 도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유럽에서는 이 정도까지 CLIL이 붐이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CLIL로 공부한 학생들이 non-CLIL로 교수법으로 공부한 학생들보다 얼마나 많이 앞서 나가는지에 대한 리서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ermany, 네덜란드, 스페인 대상으로 했었을 때 Reading Comprehension, 그리고 언어 유창성, 그리고 Pronunciation 모든 부분에서 CLIL로 학습한 친구들이 non-CLIL 그룹보다 더 높다라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 외적으로 특정 과목인 Social Science로 들어갔었을 때도 Presentation, Vocabulary, Grammar, Fluency, Content 모든 부분에서 non-CLIL 그룹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리서치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LIL 교수법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 EFL은 기존에도 많이 행하던 저희 교수법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EFL 레슨이 있고 CLIL 레슨이 있습니다. EFL 레슨과 CLIL 레슨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EFL 레슨은
저희가 뭐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뭐 저희 한 10대 이럴 때 EFL 레슨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 형태로 저희는 많이 가르쳤었죠, 옛날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면은 hello, how are you?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대답이 어떻게 나오시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면 되게 신기해요. 와, 어떻게 대답이 다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이게 바로 주입식 교육의 효과죠. 대신에 다른 대답이나 다른 질문을 들었었을 때 저희는 어떻게 돼도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저희한테 짜여지지 않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태로 언어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공부를 했던 세대였는데 CLIL은 우선은 forces 해가지고 communication, content, cognition, culture 이 네 가지의 기준점을 가지고 교수법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CALP에서 아카데믹 영어를 가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배움으로 인해서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내과화시켜서 커뮤니케이션 시키는 게 CLIL 교수법입니다. 즉 영어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죠. CLIL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CLIL 학습 효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CLIL 교수법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난 후에 랩법은 항상 프레젠테이션이나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걸로 끝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점점 증대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CLIL 교수법을 통해서 창의성도 키우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키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심리학적인 것도 아셔야 되고 뇌과학적인 것도 아셔야 되고 다양한 지식적인 분야를 많이 아셔야 돼요. 심리학적으로 창의성을 발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culture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value, 가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personality, 인격, 나의 인격, 또 타인의 인격에 대해서 알아야지 창의성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영어 교육과 융합이 돼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르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 저희가 항상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는 clear guideline. 진짜 A to Z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 네. 안 써주시면은 이 레슨은 다른 곳, 컨텐츠가 주가 되는 레슨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학생 중심 활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의력 발달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랩법으로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함으로 학생이 선생님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수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요 반복 심화 확장 요 단계입니다. 네. 우리나라 교과과정 보시면은 1학년 때도 사회가 나오고 2학년 때도 사회가 나오고 3학년 때도 사회가 나와요. 이 사회의 차이점이 뭐죠? 반복 심화 확장이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깊이 있는 컨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영어 교육도 이렇게 반복 심화 확장 컨셉으로 들어간다면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랭귀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쉽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도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CLIL에서 굉장히 특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제가 몇 가지 이제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시 중에서 요 페이지 보시면은 토픽이 We need animals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는 동물이 필요하다 라고 써져 있어요. 기본적인 영어 수업이라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로 시작을 해서 이게 뭐라고요? Animals, repeat after me, animal, animal 이런 형태로 계속 내가 말하고 학생이 말하고 내가 말하고 학생이 말하고 pair up해서 너가 말하고 너도 말해라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업 구조가 흘러가죠.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거의 똑같은 수업 구조로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까요? 절대 재미없어 합니다. 어디가 됐던 공교육이 됐던 사교육이 됐던 다 가기 싫었고 나는 영어가 싫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픽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CLIL 교수법에서는 우선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동물에 대해서 먼저 동물이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한테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 동물 중에서 여기서 제가 지금 돼지를 하나 골라 갖고 왔어요. 이제 펫 중에 돼지를 골라왔는데 이 돼지가 어디에 살까? 돼지가 사는 곳을 포스터에 한번 그려보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A라는 친구는 들판을 그릴 수도 있고요. B라는 친구는 우리를 그릴 수도 있고 C라는 친구는 또 뭘 또 뭐 집을, 돼지를 키운다면 우리 집을 그릴 수도 있어요. 네. 여기에서 right or wrong answer이 있을까요? 없죠? 누구나 다 맞는 답이에요. 누구나 다 맞는 답인 활동이 아이들한테 영어에 대한 어떤 걸 줄까요? 동기부여를 주게끔 되어 있죠. 너도 맞아, 너도 맞아, 너도 맞아 하면서 선생님은 무한 positive reinforcement를 계속 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돼지가 사는 곳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클레이를 가지고 예쁜 돼지를 우리가 만들어봐요. 만들어보고 돼지를 사는 곳 위에다가 올려놔봐요. 올려놓으면서 돼지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과 인터랙티브한 수업을 만들어야겠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지만 이런 수업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런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이 돼지의 밸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게끔 되어 있어요. 밸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단어가 같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돼지가 pet이 될 수도 있고 to work가 될 수도 있고 for food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돼지의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닫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돼지가 이런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수업 시간에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 가치관 형성이 나중에 아이들 창의력 발달에 어마어마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과학 수업은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분류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걸 많이 진행을 하고 또 다른 예시로 이제 소셜 스터디스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스터디스의 데일리 라이프예요. 데일리 라이프 중에서 패밀리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패밀리에 대해서 배울 때 mom, dad, grandpa, grandma 하면서 막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막 배울 거예요. 근데 CLIL 레슨에서는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밀리 트리는 다른 일반적인 영어 레슨에서도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는데 CLIL 레슨에서는 패밀리 트리를 만들어 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보고 그리고 우리 직접 가족 사진을 여기에 같이 붙여봅니다. 같이 붙여봄으로 인해서 뭘 느끼게 되죠? 내가 이 수업에 되게 인볼브 돼 있구나 라는 걸 아이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붙여보고 또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love, help, share 이런 형태의 다양한 단어들을 같이 보게 되죠. 보게 되면서 이러한 단어와 우리 가족의 이러한 단어들이 연계돼가지고 연관성 있게 돼가지고 요걸 가지고 나중엔 예쁜 꽃을 만들어 봐요. 데이지 꽃을 만들어 봐서 여기에 엄마 얼굴을 붙이고 love, help, share 등등등의 단어들을 써놓겠죠. 써놓고 이 데이지 꽃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 나와가지고 뭘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아이들은 이 교과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인격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 엄마의 성격, 아빠의 성격, 우리 할머니의 성격 등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해보게 되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꺼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CLIL 레슨에서는 단순히 영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영어는 하나의 수단이 돼서 다양한 컨텐츠를 요런 다양한 가치가 있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LI에서 가장 좀 강점으로 저희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컬처 부분이에요. 컬처 부분인데 아까 창의성 발달을 하기 위해서 가치관 형성이 돼야 되고 퍼스널리티가 발달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컬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컬처가 미국의 컬처를 배우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재미있어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명 사교육 쪽에서 보면은 유명 곳에서는 다 미국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국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미국 사회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요약을 해가고 미국 지리에 대해서 해가고 미국 교과서에서는 저도 어린 나이 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뭐를 많이 심어주냐 하면은 국민의식, 시티즌십을 진짜 많이 심어줘요. 이 안에서. 역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는 같이 배우고 있죠. 배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화적인 걸 이해하려면 우선 나와 가까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CLIL 교재들이나 교수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컬처와 지리와 역사를 모국어로도 가르쳐주지만 영어로도 같이 알려줘요. 이러한 형태로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CLIL 교재에서도 가장 중요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아이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만한 우리나라 지리, 역사를 먼저 영어를 수단으로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쉬워하지 않을까요? 이 안에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 많이 나와요. 특히 한국사 영어로 배울 때요. 정말로 이거 대학교 수준 영어 아니야? 싶은 것들도 나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봤거나 뉴스를 통해서 늘 듣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한국사나 한국 지리나 다양한 저희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알려줄 때도 이걸 그냥 reading comprehension 격으로 그냥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요 레슨에서는 한국의 뭐 남해, 동해, 서해 뭐 요런 거에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난 후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바다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바다를 세이브하자, 프로텍트하자, 보호하자 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포스터 만드는 액티비티를 같이 할 수 있게끔 CLIL 레슨에서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동해의 뭐를 우리는 보호하자 라는 형태로 단순히 포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 포스터 안에는 수많은 창의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포스터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야 돼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서 써야 되고 이 안에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갈지도 생각을 하고 본인이 크리에이트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터 만든 내용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또 발표해보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CLIL 레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유럽에서 행해지고 있는 CLIL 레슨의 일부만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What can you find there? You will learn to draw a natural landscape. Look at the video. The field is a different kind of vegetation. What is the name of the shapes? What is it? What is it? Okay, now with your shapes make a drawing. 네, 제가 좀 여기까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여기서 보셨다시피 이게 무슨 시간일까요? 네, 영어 시간인데 진짜 배우는 여기서 나오는 컨텐츠는요.
네, 미술 시간입니다. 네, 미술 시간인데 이 미술을 좀 전에 보시면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끝내 라고 하면은 이게 또 영어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죠? 그거를 영어라는 학과목과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다양한 도형에 대해서 알게 하고 도형을 활용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앞에 여기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서로 디스커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표정입니다. 어떤가요? 네, 굉장히 밝아 보이죠. 아이들 한 20명 있어 보이는데 다 밝아 보여요. 우는 애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 그 초등학교 교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업 시간에 보면은 요즘은 아이들이 적어서 20명씩 앉아 있잖아요. 아이들 표정이 어떤가요? 한 3분의 2는 다 하기 싫다라는 표정이고 3분의 1만 눈을 바짝바짝바짝 뜨고 있어요. 네, 바로 어떠한 교수법을 활용해서 이 교수법을 토대로 어떤 수업에 대한 레슨 플랜을 만드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창의력도 이렇게 발달할 수가 있고 영어는 더불어서 발달하는 거예요. 영어는 주가 아닙니다. CLIL 수업에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저희 그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CLIL 레슨으로 가르치시는 것을 하나 영상을 찍었는데 요거 보시면은 이걸 아이들의 표정을 보라고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 표정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lright, Elizabeth Daniel, today we're going to do an experiment. Really? Yes, with some soda and Mentos. Can we drink it? If there's some soda left, you can drink it afterwards. Can I eat the candy? If there's some extra candy, you can eat the candy. Alright, so what I need you to do is I need you to make a hypothesis. Do you know what a hypothesis is? What's a hypothesis? Yes, what's going to happen in our research? So we have some different sodas here. We have 7-Up, Mountain Dew, Fanta. 네,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그거를 실험을 하고 난 후에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디스커션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제가 아이들 표정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영어를 잘하던 못하던 이런 형태로 수업을 접근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즐겁게 수업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 능력도 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연은 CLIL 레슨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력이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 오늘 수많은 놀이들에 대해서도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어요. 아이들은 저희는 이걸 수업이라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이걸 놀이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CLIL 레슨으로 수업 준비하실 때 이런 많은 백그라운드 knowledge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액티비티 만드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